안녕하세요. 북톡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에 기사를 쓸 때마다 매번 사상 최대 하락, 역대급 하락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우건설 조영광 연구원님을 모시고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떻고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떻고 좀 이전 하락장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부동산 통계 중에 역대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통계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거든요. 그게 최근 8월에 나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장기 평균, 월 평균 한 5만 건 되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수준입니다. 그럼 이 거래량이 이렇게 정말 최저점을 경신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서울, 경기 입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미분양도 뭐 증가하긴 했지만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결국에는 딱 하나가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통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거든요. 네. 속도가 너무 가파른데 사실 이거는 과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시작됐는데 2004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 이건 2008년에 이어졌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2010년에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 인상의 경로가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은 비슷한데 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2010년에 하락의 도화선이 된 건요. 바로 반포입니다. 네.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네. 여기가 이제 중공업 미분양, 후분양으로 최초로 하면서 중공업 미분양이 나면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안 좋아졌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차이점이 뭐냐면 반포가 아니라 경기 남부, 수원이나 용인, 화성 같은 경기 남부 대장 지역들이 먼저 하락이 도화선이 됐다는 게 차이인데 네. 그럼 왜 그때는 반포고 지금은 경기 남부냐? 2010년 이후에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자산의 소득이나 자산의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 자산가들의 자산을 싹 합쳐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0%를 10%가 가지고 있고 소득으로 따지자면은 상위 10% 소득자들이 47%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 됐으면은 어떤 자산의 격차, 자산의 계층을 따지지 않고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대출에 민감한 지역들 위주로만 좀 타격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요즘에 점점 이제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넘어서 폭락,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연착륙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가 이제 좀 말이 좀 그런데 네. 일단 저는 정의를 이제 경착륙은 2008년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 네. 금융위기 때 터졌던 수준인데 사실은 이게 여부는 급발진을 시작한 금리가 2023년을 넘어서 지금 2023년이 금리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2024년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반포 네. 같은 경우가 만약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할 경우가 조건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고점에 거래가 많이 돼야 대폭락이 오거든요. 그럼 고점이 어디냐? 고점 대비 10%가 떨어진 단지들의 그 고점을 추적해 보면은 대부분 작년 4분기가 고점이었어요. 네. 그때 거래량을 따져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24,000건이 거래됐어요. 근데 장기 평균이 42,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준. 그럼 서울은 작년 4분기에 얼마나 거래됐냐? 6,000건이 거래됐는데 이게 서울 역시 장기 평균이 2만 건이라는 거죠. 작년 4분기에 가격이 높았던 때에 거래가 많이 됐느냐? 사실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무차별적인 폭락은 없을 거고 또 하나는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 같은 아파트들이 2009년에 준공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느새 이제 구축의 시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마저도 지금 34평 같은 경우가 30억 중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현재로서는 뭐 과거 금융위기 수준의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대폭락이 온다라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택 시장도 좀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좀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가격들을 보면요, 대부분 2020년 수준의 가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때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어떤 규제 부작용이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거 하면서 원래 2019년에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는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황이 있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다시 인위적으로 상승이 됐는데요. 규제 버블, 어떤 GTX 버블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것을 바다 건너서 이제 미국의 파월이 금리 인상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다시 자연적인 어떤 시장 상승의 사이클이 종료됐어야만 했던 2019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뭐 하락을 할 거냐, 다시 이제 바닥에 보일 거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 FOMC에서 이제 밝힌 점도표를 보시면 2023년까지 인상을 하고 24년에는 하여튼 떨어뜨리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2023년 여름이 보통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2023년 여름 정도에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구나, 거래도 안 되고 이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는 시점에는 공포 심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하락에 좀 도화선이 된 지역이 좀 경기 남부나 GTX 뜬다는 그런 지역들이었잖아요. 이번 하락장에서 그렇게 좀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이나 주택은 더 취약할 수 있다, 좀 일반화가 가능할까요? 왜냐면 연초 대비해서 이제 하락하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급락하고 있는 곳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역세권 소형 평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역시 대세가 만든 버블인데 다 뭐 그렇잖아요. 역세권이 다 대세다. 뭐 이제 1, 2인 가구가 대세다 하니까 뭐예요? 역세권 소형 평형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대세가 계속 5년 동안 상승이 하다니까 과도하게 투입이 됐고, 또한 소형 평형은 중대형 평형 대비 갭 투자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건축 호재가 없는 노후주택은 특히 역세권 소형 주택은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고요. 반면에 이제 가격 방어가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 경기 남부 지역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4평 같은 경우에 또 중학교 학군이 좋은 곳들은 가격 방어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뭐 GTX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호재라도 당장 시공사가 선정해서 삽을 뜬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포 심리가 정말 극대화될 때는 그 예비 실소유자들이 시야가 넓지 않아요. 바로 앞에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당장 내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나 평형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현실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막 비싼 신축은 아니더라도 우리 2, 3인 가구 정도가 넉넉하게 좀 살 수 있는 평형이 되고, 뭐 당장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고 또 학군이 있고 뭐 역세권이 있다라면 아주 신축은 아니더라도 34평, 9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1년도의 가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반 주택 소유자분들도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과연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거잖아요. 이게 뭐 다주택자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게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은 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할 건데 전용 8호 이하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죠. 전용 8호 이하는 무조건 100% 가점제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꽤 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당첨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추첨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내가 뭐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첨제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신축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도금 대출도 이제 최근에 제한이 있었다가 중도금 대출 제한도 폐지가 됐죠. 근데 이것도 중도금 대출 제한이 뭐 없어졌다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예전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위험하겠죠. 뭐 다 열어준다고 막상 청약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미분양형 500세대 미만인 지역들,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 더 좋은 데를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9년, 20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세 조정이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초안을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를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라면 그 재초안 법령 개정할 때 그걸 맞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금리 인상인데 다시 따지고 보면은 금리 인상은 지방보다 수도권의 타격이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은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는 수급인데 어떤 미분양이 일단 적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 산업,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 같은 경우고 거제 통영은 조선인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호황을 하고 있냐 또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방 투자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여행 관광지 뭐 서핑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관광객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에 레저형 수익형 상품 또 투자처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조영광 연구님 모시고 이번 하락장 특징이 뭔지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잘 시장을 공부하셔서 이번 하락장에 좋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